예, 안녕하십니까. 뉴스봉입니다. 컴퓨터 활용 첫 번째 주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이거 도대체 뭘 배우는 수업이죠? 처음에 수강 신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었기를 기대는 하지만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함을 메꾸고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인 강의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강의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강 신청을 할 때 이 수업이 무엇을 가리키는 내용인지를 학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갖고 지금 보이는 것 같죠? 예, 이렇게 강의 소개라든지 평가라든지 주별 강의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아주 좋을 텐데 대부분 그렇게 하질 않고 있죠. 교수님들은 미리 이렇게 강의 계획을 잡고 주별 계획도 정리하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리키니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캐치해서 그게 맞는 또 본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업을 신청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은 그렇진 않죠. 예,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은 학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니까 주별 강의 계획도 꼼꼼하게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물론 우리가 배우는 교재 기준으로 해서 그 목차를 정리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목 이 제목만 컴퓨터 활용이란 이름만으로 이해하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즉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이렇게 열어보고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좀 엑셀을 배우는구나. 파워포인트도 배우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 학생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간다고요? 뒤에 다시 한번 다 설명을 합니다. 강좌 소개. 컴퓨터 활용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현대를 살아서의 필수 요소다. 꼭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 있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해서 그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 지식과 소양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엑셀과 파워포인트 사용법과 활용 능력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 성과, 즉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 높은 엑셀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기초부터 단계별로 실습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능력이 키워진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게 단순히 컴퓨터 활용이기 때문에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배우면서 그 배운 내용을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고 거기에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IT 활용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이 자꾸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꼬입니다.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평소에 강의실에서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조심스럽다고 그러면은 이 내용이 이제 저장이 돼서 나중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솔직히 내가 녹화한 걸 내가 다시 보는 게 좀, 나 부끄럽거든요. 그런 좀 이해하고요. 기본적인 방향, 의도, 이쪽에 좀 치우치고요. 내가 좀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
예, 평가 기준은 뭐 일반적으로 뭐 출석과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석과 시험이죠. 그래서 출석은 20% 배점이 되어 있고요. 이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뭐 2, 3, 4학년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신입생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강을 이렇게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지금 보고 있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출석이 자동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출석이 자동 체크됩니다. 그게 이제 누적돼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건 내가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히 신경 쓰고 기일을 준수해서 강의 내용을 꼭 시청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제물이라고 있습니다. 이 과제물은 여기 학습 활동에 보면 맞나? 과제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에 매주 학습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과제물을 제시를 합니다. 이 과제물은 시간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1교시는 그러니까 한 주에 3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3개의 과제물을 제시를 합니다. 이거에 맞춰서 작성 후 여기 과제 관리 게시판에다가 부여된 주별 차수에 맞춰가지고 자기 과제물을 업로드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걸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라는 게 이제 다른 수업은 없고 나름대로는 IT 수업이고 컴퓨터 활용이기 때문에 하는데 개인 블로그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블로그 작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매주 수업한 내용을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블로그 관리라는 걸 한번 체험해 보라는 의도로 하는 거고요. 또 한 주 수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복습 리뷰 정도죠. 그래서 뭘 했는지 그림 위주로 간단한 제목 정도만 단 수준으로 해갖고 매주 매 시간 단위로 거기다 블로그에 글을 올려주길 바랍니다. 시간까지는 뭐하고 매주 한 건 이상의 글을 올리는 거를 내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고사, 이 수시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뭐 교수님 따라서는 2번, 3번, 4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기본적으로 2번 진행을 합니다. 1차 중간고사 기간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 1차 수시고사가 있을 거고요. 기말에 2차 평가가 있을 겁니다.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때는 모두 보고서 방식으로 합니다. 어떤 내용을 수행을 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하는데 모두 다 내가 기본 양식을 제시를 합니다. 제시된 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문서를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엑셀 시트를 제시할 거고요. 거기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식, 차트를 만드는 거, 또 어떤 그런 거 설정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요. 기말에 파워포인트가 또 진행이 될 텐데 그때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그쵸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석, 과제물, 블로그, 수시고사 비중이 센 거는 수시고사가 제일 세고요. 뭐 요 내용을 잘 수행을 했다 그러면 수시고사 그건 부담이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수업 내용입니다. 매 주별로 어떤 내용을 학습하냐인데 기본적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는 먼저 엑셀을 학습할 겁니다. 엑셀 알죠? 스프레드시트 어떤 표에다가 수식을 입력해서 계산을 하거나 표, 또 차트를 만든 그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주차 오늘 학과목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주차에 엑셀 기초, 엑셀 기본 사용법, 그다음 워크시트와 데이터 입력. 워크시트라는 게 이제 화면에 표시된 그 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입력하는지, 또 수식의 입력, 수식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또 워크시트를 편집하는 거, 또 거기에 함수 사용하는 거. 이거 하다 보면은 건 한 2달이 확 지나가 버리게 돼 있죠. 7주차 꾸미기. 이쁘게 꾸며야죠. 어차피 모든 문서는 남한테 보여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평가할 때 보기 좋게 잘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 잘 정리된 문서를 좋아합니다. 즉 점수를 더 후하게 준다는 거죠. 그런 작업을 여기서 좀 진행을 하고요. 즉 엑셀을 가지고서 엑셀 사용법과 꾸미는 방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중간 평가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때까지 엑셀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뭐 학교 이제 학사 일정에 맞춰서 중간 평가라고 잡아 놓았는데 일정상 데이터베이스 엑셀 차트까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강의 교육 표상은 8주의 중간 평가하고 9주, 10주의 데이터베이스 엑셀 차트 다 엑셀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요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요 강의 계획들을 준수할 건데 이 평가 시점은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좀 욕심을 부려서 지금 7주나 8주까지 10주차 분량을 다 진도를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8주차나 9주차 시험을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표는 이렇게 스케줄 이렇게 잡았지만 좀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 앞뒤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 물론 누락은 가능 안 시킬 겁니다. 순서가 좀 섞일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반기에는 엑셀 프로그램을 학습합니다. 예, 앞에서 이렇게 말이 많았던 이유는 후반기에 파워포인트를 학습을 할 건데, 이제 기말고사도 있잖아요. 이때는 뒤로 더 이상 밀 수가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파워포인트를 4주 만에 학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게 한 주나 2주 정도 시간을 더 벌어서 파워포인트를 좀 편하게 한번 좀 여유롭게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좀 말을 많이 한 거고요. 요게 좀 걱정이 돼서 지난 학기 작년에 한번 수업을 해봤더니 이때 조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황에 맞도록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순서는 동일하고요. 이때도 기말평가도 이런 양식을 내가 제시할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작년도 양식입니다. 그죠? 기본적인 표 만들고 여기 뭐 검색이나 조건식 부여하는 거, 차트 만드는 거 이런 거 하고요. 여기 조건부 서식 달고 뭐 이런 것들 합니다. 엑셀 이미 접해봤던 친구들은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는 내용들이 있죠.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오케이? 예, 부담 갖지 말고 듣기 바랍니다. 이거 왕초보를 위한 시간이거든요. 엑셀 파워포인트 초등학생도 사용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항목별 다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좋은 기회죠, 뭐. 일주일에 3시간씩. 천천히 따라만 해도 수업만 충실히 들어도 엑셀 파워포인트에는 남들한테 조금 좀 밀리지 않는 그런 식으로 가져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신경을 좀 썼다면, 좀 더 많이 썼다고 그러면은 우수한 사원이, 우수한 직원, 우수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엑셀 많이 씁니다. 엑셀이 가장 중요한 사무 자동화 기구 중에 하나,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고요. 하나가 아니라 그냥, 오케이,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내가 이 강의하는 스타일 분위기 캐치하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봅시다. 파워포인트 이게 뭐야? 예, 우리가 컴퓨터 활용 시간에 학습하는 그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속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말고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래 한글과 유사한 한글, 워드 프로세서 이것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메일 관리하는 아웃룩 익스프레스도 있죠. 그리고 DTP 출판, 문서, 전자 출판을 하기 필요한 퍼블리셔도 있고요. 또 전문적인 도형을 그리거나 이거 공대생들이 많이 쓰는데 전문적으로 도형을 그리거나 그걸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인 비지오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뭐 대세라 이게 워낙 편하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 사무 자동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반 기업이나 일반인이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할 때는 거의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사용을 합니다. 밑에만 설명은 쭉 나와 있습니다. 안 써본 것들이 좀 많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게 가장 많고요. 액세스, 난 컴퓨터공학 전공이니까요. 비치오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아웃룩은 뭐 실제로는 포털 사이트의 메일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요즘은 잘 쓰질 않는데 과거에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뒤에서 얘기하니까 건너가는데 오피스 365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배우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오피스라는 소프트웨어 군 중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배우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뭔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만 얘기하는 거는 좀 아깝잖아요. 뭐 강의 계획 솔직히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나중에 강의 계획은 보통 이게 학기 초보다는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4주차, 5주차 중간고사 이후부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뭐 배웠지? 앞으로 뭘 배울 거지? 평가 기준은 뭐지? 그때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똑같습니다. 학기 초에는 정신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엑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엑셀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걸 간단히 정리해 놨습니다. 엑셀은 수와 식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계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 입력과 계산을 왜 하는 거야?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죠. 표를 빠르고 쉽게 만들어준다. 도표를 빠르고 쉽게 만들어준다. 데이터를 빠르게 정돈해준다. 데이터 수정과 계산이 쉽고 빠르다. 이런 장점이 있기에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엑셀은 데이터를 쉽게 재계산할 수 있고 또 내부에 함수라는 건 어떤 이런 공식, 우리는 보통 공식 함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조그만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용자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이름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미 다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불러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의 외양을 변경한다.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입력한 걸 표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래프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용은 동일하고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지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가 좀 많아지면 그걸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기술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런 기능도 들어있다는 거죠. 차트 생성, 도표 만든다는 거죠. 데이터만 들어있으면 쉽게 도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쁘고요. 아마 일반적으로 쓰는 차트의 대부분은 내가 생각컨대 한 90%는 다 엑셀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상 분석 수행. 이거는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통계 분석, 또 그리고 예측까지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요거는 있다는 거 말고요. 그래서 엑셀은 어떤 수와 식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입력하는 이유는 표와 도표 또는 정돈, 그다음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런 엑셀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스프레드시트라고 하거든요. 펼쳐진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용어도 기억을 해주고요. 뭐 설명은 말만 길어지죠. 뭐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잘난 척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1979년에 댄 브리클린이라는 사람이 개인용 컴퓨터에 애플2죠. 그때 애플 초창기인데 이때 세계 최초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비즈컬크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비즈컬크. 이게 엑셀 프로그램 원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바로 연결된 건 아니고요. 비즈컬크라는 프로그램이 8비트 컴퓨터인 애플2에서 동작이 됐고요. 이거로 인해서 컴퓨터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에 기업에 도입돼서 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큰 도움이 되는구나, 쉽게 개선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 컴퓨터가 대표적인 사무 자동화 기기로 활용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뭐 그 이후에도 뭐 비즈컬크, 멀티플랜, 로터스 뭐 이런 류의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돼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샘벗, 샘틀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프로그램이 어려운 게 아니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구나. 어쨌든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거랑 틀리게 이 소프트웨어는 1등만 살아남습니다. 유사한 건 필요 없거든요. 선택하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걸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비즈컬크, 멀티플랜, 로터스, 샘틀, 샘벗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로 거의 다 통합이 돼 버렸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스프레드시트는 다 엑셀을 사용을 합니다. 엑셀 광고 같으네. 어쨌든 지금부터 40년 전에 만들어진 거구나. 오케이.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스프레드시트라는 말.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하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상품명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죠. 요 직전에 있었던 걸 로터스랑 넘어갑시다. 나중에 시간 되면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재밌게 해서 여러분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잠을 쫓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대면 수업에서는 이 비대면 수업에서는 쓸데없는 소리가 될 것 같아서 끊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엑셀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표와 차트를 만드는 목표로 사용이 됐고요.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역사에 있는데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비즈컬크, 멀티플랜 얘기죠. 난 다 써봤습니다. 오래된 사람은 알지만 이거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법은 다 똑같습니다. 비즈컬크, 멀티플랜, 로터스는 엑셀을 쓸 수 있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엑셀이 나중에 개발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40년 전에 개발된 비지컬 것 같은 거 여러분 다 쓸 수 있습니다. 멀티플랫 똑같습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고요. 하여간 오래전에 이런 걸 만들었고, 여기 보니까 빌 게이츠도 한때 뭐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OS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오피스가 워낙 유효가 잘 팔리니까 이걸로 돈이나 벌자. 돈 대박 기미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심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뭐 만들어서 여러 가지 썼던 100 종류 이상의 컴퓨터에 이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대박 쳤다는 소리죠. 그리고 뭐 맥킨토시도 내놓고 여러 가지 나왔고요. 아까 로터스 1, 2, 3라는 말 나왔었죠. 도스 윈도우가 나오기 전까지는 로터스 1, 2, 3라는 프로그램이 스프레드시트의 대세를 잡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서로 독립된 프로그램들이라고 얘기하기 뭐하고요. 비즈컬크보단 멀티플랜보단 로터스 그 중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로터스 1, 2, 3보다 엑셀이 더 파워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도 썰 풀면 또 1시간 가죠. 어쨌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중간고사 이후 진행할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 다들 써봤죠? 실제로 파워포인트는 프리젠테이션, 즉 어떤 발표를 할 때 그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예, 학교에서는 뭐 과제 발표, 텀플레이트 같은 걸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일반 회사 가서 여러분 쓸 일이 있을까? 중간 관리자 급은 돼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란 프로그램 알죠? 발표 자료를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에는 텍스트가 도형을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잘 포함시켜서 이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자료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거죠. 글씨 크게 한다든지 지금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낙서를 한다든지 그림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주 편하게 잘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기 적힌 내용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예정이거든요. 오케이. 파워포인트 배운다고 중간고사 이후에 오케이 알았어 이 정도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뭐 하는 건지 알죠?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하나로서 프리젠테이션 도구 아까 스프레드시트란 말 썼죠? 프리젠테이션 도구 PT라고 보통 우리가 하죠. PT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뭐 이것도 역시 뭐 그 즈음에서 엑셀 비즈컬크보다 나중에 나왔죠. 멀티플랜보다도요. 그래서 퍼스루트라는 회사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였는데 이때 처음 발매되었고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능성을 보이는 회사가 있으면 사버리거든요. 요즘 구글이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인수하면서 점점 이제 다듬어졌던 거죠. 현재 뭐 유사하게 한글 컴퓨터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파워포인트가 워낙 막강해가지고요. 어쩜 뭐 상관없습니다. 파워포인트 내용을 국내 소프트웨어가 불러들여 쓸 수도 있고요. 국내 소프트웨어에서 파워포인트 파일 양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엑셀과 다르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유사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이 디자인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 기업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뭐 키노트라는 프로그램도 괜찮고 안 써봤습니다 나는. 그 밖에는 뭐 다 뭐 그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키노트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 이 정도까지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지금 보이는 강의 자료 이거 만든 소프트웨어. 오케이. 그리고 본 수업을 들으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오피스가 난 집에 없는데 예전에 또는 난 예전에 불법으로 복사했던 거 쓰는데 라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학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은 거기 어디 있지? 거기 보면은 지원사항에 들어가 보면 오피스 365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쓸 때는 학교 메일 계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학생이니까 학교 메일 계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메일 계정이 있으면 학교 포털 사이트에서 오피스 365를 가입하게 되면은 정품, MS 오피스 정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오피스 365가 최근에 나오는 최신 버전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이 보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도 오피스 365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오피스 365를 가입하고 쓰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쓸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용자가 4개인가 5대까지 장치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PC에도 설치하고 모바일도 설치하고 탭도 설치하고 노트북도 설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에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고 있죠. 그렇다면 학교가 서비스하는 이런 혜택을 모두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본 수업에서는 오피스 365를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중에 일부 그림이 좀 옛날 옛날 그 버전이 좀 섞여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준은, 우리가 학습하는 기준은 오피스 365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아까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없어도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핸드폰에도 설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동일하게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디든 여러분이 본 수업을 들으면서 학습한 내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즉 실습할 수 있도록 꼭 소프트웨어를 갖춰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꼭 설치해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 있는 PC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쓰지 말고 오프라인 쓸 수 있도록 본인 PC에 설치하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쓸 수 있도록, 웹 접속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집에 있는 PC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온라인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나쁜 점도 있잖아요.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것도 있고 속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요. 요점은 뭐죠? 학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오피스 365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요번 주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카톡에 오픈 채팅방을 열어 놓았습니다. 카톡에서 직접 오픈 채팅방 검색, 유수봉으로 검색한 다음에 컴퓨터 활용으로 들어와 줘도 되고요. 아니면 요 링크를 눌러서 직접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기 바랍니다. 본 수업과 관련된 질문이나 공지사항은 가능하면 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오픈 채팅방은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변동사항이라는 게 뭐죠? 시험을 볼 때 또는 평가 자료, 과정에 대한 질문 이런 사항들은 다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한 사항이나 아주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기는 하는데 굳이 본인의 실명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편하게 질문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개인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는 내 메일 주소가 뉴봉만이라고 읽는 놈들이 있습니다. 뉴봉맨, 내 이름은 유수봉, 이메일 주소는 뉴봉맨, 네이버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급한 사항은 문자로 넣어도 됩니다. 전화하지 맙시다. 여러분 전화가 몰라서 모르는 전화가 오면 잘 안 받거든요. 가능하면 문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필수사항입니다. 본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모두 다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항이나 좀 여유로운 거, 말이 좀 길다 그런 거는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끝! 네, 지금까지 컴퓨터 활용 강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강의 스케줄, 강의 내용, 그리고 평가 방법, 또 여러분이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채널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 잘 기억했다가 활용하기 바랍니다. 비싼 돈 내고 다니는 학교입니다. 본 좀 뽑아갑시다. 예, 수고했습니다.